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복수 바라는 7주차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육제도, 포상금제도, 행정처분, 그 다음에 행정형벌, 그 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되면 이제 법령이 끝나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일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개혁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교육 나오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예방교육이 있죠. 네 가지. 자,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 교육은 하루에 8시간씩 해서 4일 취급해요. 48에 32에서 이제 실무교육은 시행이 되는데, 등록을 신청하려는 이걸 주의하셔야 돼. 등록 전에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1년 전 거여야 돼. 맞는 얘기. 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교육은, 자, 내가 여기서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럼 신청한 날로 따져서 이게 1년 이내 것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교육을 미리 받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이자가 여기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째 중개업을 합니다. 뭐 20년째. 폐업 안 하고. 그러니까 20년 하다가 이자가 폐업을 했어요. 드디어. 좀 몸이 안 좋아서. 10개월 쉬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자가 재등록을 해요. 폐업했다 10개월 만에. 그러면 이자는 20년 했으면 베테랑이란 이런 뜻이에요.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 그래서 폐업하고 1년 이내에 재등록할 때는 면제해 준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실무교육은 처음에 신청할 때 1년 이내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업하고 다시 재등록할 때 1년 이내에 하면 면제된다. 잘 정리하세요. 맞는 얘기.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소공도 실무교육 대상은 맞죠? 그 다음에 신고일 전 1년 이내, 개공하고 똑같아요. 이자도 종료, 퇴임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이자도 면제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간은 개공이나 소공이나 전 1년 이내, 폐업하고 1년 이내는 똑같습니다. 똑같다. 근데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등록관청이 틀렸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하지. 그래서 등록관청. 답은 3번이 돼요.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자, 맞는 얘기입니다. 연수교육 일시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주의할 것은 실무교육만 가지고는 법 제도 변경을 못 따라가요. 개공들이. 따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수라는 교육이 최근에 신설됐는데 2년마다 시행을 해요. 그래서 끝나기 2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받으세요 해서 여러분들 2-2 이렇게 외우되,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연수교육은 개별 통지예요. 그래서 공고한다. 관보에 공고한다. 이건 틀려요. 주의하셔야 돼. 연수교육은 2년마다 돌아오는 대상이 몇 명 안 되니까 개별 통지한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분사무소 설치의 경우에 책임자. 자, 분사무소 책임자 역시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죠? 여러분 실무교육 대상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등록 전에 받아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고용 전에 받아야 되고, 법인의 사원 임원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전원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대상이라는 거 정리해 두세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 법에서,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경우를 모두 찾아보세요. 그랬죠? 자, 여러분들 조례란 말을 주셔야 돼.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법이에요. 그거가 조례는 시, 군구 조례가 있고
시도 광역단체 조례가 있다는 것도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건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자,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재교부 나왔죠? 여러분, 재교부는 일단 다 받아요. 신고 확인서 재교부든 등록증 재교부든 자격증 재교부든 종이값 다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재교부는 다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니은법.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 자, 원래 여러분들이 시험을 누가 시행해요? 시 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시행기관장이죠. 따라서 여러분 응시 수수료 28,000원. 시도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돼. 그런데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때는 조례가 아니라 장관이 직접 정해버려요. 그래서 조례에 따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거예요. 따라서 니은번은 조례가 아니라 장관이 정해버린다. 틀렸다. 중개사무소 등록한다. 당연히 내야 됩니다. 분사무 설치 신고한다. 당연히 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무소 설치해서 돈 벌잖아. 그래서 내줘라.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내라. 신고확인서 재교부 내라. 자격증 재교부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다 조례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니은은 장관이 직접 정해버리니까 빠져야 된다. 그래서 니은이 빠진 기역, 디귿, 리을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볼까요? 자, 포상금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런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틀린 것은 그랬네요.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다. 무등록 중개업자죠.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다. 이것은 포상금 사유다. 그렇죠. 여러분 사유 많이 나와요. 그 제가 어떻게 오라 했어요? 부양무 그랬잖아. 부정등록, 양도대여, 자격증 등록증. 무등록, 부양무 나왔네. 그럼 부양을 안 하니까 고독사를 했다니까요. 그 시체방 표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 사유가 여러 번 나와요. 시세 조작, 단체 구성, 개공 업무 방해행위. 그 다음에 아닌 자의 표시 광고가 여러분들 포상금 사유예요. 맞고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자, 전부가 틀렸네요.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50% 범위 내. 포상금은 건당 50 맞고 등록관청 수사기관 또는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하나여 준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혐의가 다 있는 거예요.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신청했다는 것이 공소제기고 혐의가 있는데 검사가 유예 처분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들은 혐의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준다 이 말이에요. 주의할 건 뭐라겠죠? 공소제기해서 재판을 했는데 유죄, 무죄 이건 따지지 않아요. 무죄가 나와도 준다 그랬죠. 여기까지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무혐의 조사했더니 무혐의가 나왔다. 이건 안 줍니다. 그 혐의가 있냐 무혐의냐도 구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유무죄 따지지 않고 다 준다.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2건이라고 돼 있네. 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면 최초자에게만 준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포상금 배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공동으로 신고했죠. 손잡고 왔지. 두려우니까. 이럴 때는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고 그 공동신고는 균등 이렇게 해야 되고 2건이라는 것은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신고한 거예요. A는 오늘, B는 내일, C는 모레. 이런 사람을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균등하게. 그래서 2건은 별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최초자에게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행정처분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작년에도 4문제나 나왔죠. 근데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자격 취소 나왔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자격 취소는 아주 자주 나와요.
여러분 행정처분에서 자격 취소와 절대적 등록 취소가 주류를 이루어요. 기출문제 30년째를 분석하면 그 자격 취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볼까요? 시도지사는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격 취소는 기속, 절대적이라고 해요.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돼. 기속. 또 하나 주의할 게 뭐죠? 자격증 나오면 무조건 시도지사지 등록관청이 나오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 받아버리면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벌금은 징역형하고 다른 거예요. 약한 처분이요. 물론 전과자는 돼요. 벌금 받으면 취소 안 해요. 징역형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 법에 위반해야 돼요. 이 법은 3-3과 1-1에 위반해야 돼.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여러분 폭행, 강도 이런 걸로 징역형 받았다.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우리 법에 해당하는 징역형. 잘 기억하세요.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못 봐요. 3년. 맞는 얘기.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이 핵심이에요. 기간 중에 또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됐다. 이중소속이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 소공이 나오면 자격정지예요. 그리고 자격정지가 나오면 처분 대상이 오로지 소공만이다. 그래서 자격정지를 받았으면 이자가 자중을 해야 돼. 근데 얘가 다른 계공한테 소속돼 버렸단 말이죠. 또는 중개업을 해버렸어. 그럼 싹수가 노랗다 해서 아예 자격을 취소해 버립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이니까 취소하는 것이 또 자격정지라고 하면 안 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거나 이중소속하면 취소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면 자격증 반납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사무소를 오픈했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내가 서울에서 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강원도지사는 청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취소를 하면 청문해야 되죠. 그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취소는 교부한 자가 합니다. 그리고 반납도 교부한 자가 해야 돼요. 반납을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처분도 교부한 자가 해요. 그래서 사무소는 청문만 하게 돼 있다. 절차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반납. 아니죠. 반납은 7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등록증도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은 다 7일 내에 반납이 된다 해서 답은 뭐 5번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하나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로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닌 걸 찾으라겠죠? 자, 여러분들 자격 정지가 나오면 이런 건 앞자 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자를 너무 많이 따면 6과목 헷갈려서 못 외워. 팔만대장경을 외우고 말지. 그리고 시험장 가도 실제 앞자 뒷자 막 섞어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격정지 나오면 우리 법은 무조건 대상이 소공이에요. 그리고 상한은 6개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상한 6개월 소공이 대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어렵게 다 공부해놨어. 소공의 업무가 뭐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럼 소공은 뭐예요? 그 업무를 해야 돼. 안 해버렸네? 그럼 자격정지예요, 얘는. 또 업무를 했는데 엉터리로 했어. 그러면 걔는 자격정지요. 이게 소공이 법을 위반하면 얘는 자격정지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럼 볼까요? 2개 이상 사무소에 소속됐다. 여러분 이중 소속은 모두가 안 되지. 개공도 안 되고 보조원도 안 되고 소공도 안 돼요. 법 위반했잖아. 그럼 얘는 자격정지. 자, 서로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써보는 이중계약서네. 소공 계약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엉터리로 했잖아. 얘는 자격정지. 또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 자, 소공 인장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법 위반했잖아. 자격정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아버렸네. 이건 자격이 취소되죠. 여러분 정지가 중한처분이요. 취소가 중한처분이요. 취소 대상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격정지를 할 이유가 없지.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민법에 가면 혼돈이요. 혼동. 민법의 혼동이 뭐예요? 임차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어. 소유권을 취득했지. 그럼 더 강한 권리가 있으니까 임차인은 혼동으로 소멸된다고 그러잖아. 취소됐으니 자격정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에. 자, 소공은 지가 계약서를 썼던지 확인설명서를 썼으면 반드시 서명날은 해야 되잖아. 안 했잖아. 그래서요. 자격정지는 여러분들 앞잡다서 외우는 게 아니라 소공이 지가 할 일을 안 했거나 잘못하면 얘는 자격정지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6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중개사무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 찾으라 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를 아느냐 이걸 물어본 거지. 여러분 자격 취소하고 절대적 등록 취소가 기출문제 분석하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도 제가 앞자를 이건 따졌지. 여러분 최근 양이사, 김이사가 아니라 양이사 업무가 부결된다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끝이요. 이렇게만. 그 최근 1년 이내에 2의 업무정지 받은 자가 다시 세 번째 업무정지에 걸려요. 상습법 등록 취소합니다. 양도되어 등록증 취소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반드시 취소합니다. 사망해산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 양이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버려요.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하게 등록해서 자격증 이주 반드시 취소합니다. 결격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취소. 그 최근 양이사 업무 부결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제가 아마 이거 앞자 딴 것을 제가 프린트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다 드려요. 제가 파일도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3월부터는 그 딱 요약된 것을 보고 이제 외워야 돼. 지금은 여러분 일부러 안 줘. 왜? 내용 파악이 우선이지. 지금부터 앞자 따갖고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깊이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제 그걸 보고 3월부터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숫자, 앞자 이런 것들 다 정리해줘요. 책에도 이런 거. 자, 볼까요? 최근 양이사 업무 부결. 이거 아닌 거 찾아라. 양이사, 사망해산 있네. 절취. 주체가 사라져버렸어. 법인이. 등록 대장에서 취소 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을 했어요. 자, 자격증 2주에서 했네. 거짓 또는 부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업무 부정, 거짓 반드시 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여기 있네. 기간 중. 자숙을 해야 되는데 기간 중에 중개업이에요. 반드시 취소. 개공이 다른 개공의 보조원이 돼버리네. 자, 이중 소속이에요. 양다리 거쳤네. 반드시 취소. 5번.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이것은 임치죠, 임치. 재량적 취소. 답은 이제 5번인데, 자, 여러분들 또 이거 하나. 여러분, 우리 법에는 이자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이자. 이중 등록이 있잖아. 개공이 2번 등록하는 거. 이중 소속이 있잖아. 개공이 양다리 거치는 거. 이중 사무소 있잖아요. 사무소 2개 내는 거. 임시 중개시설물 지금 나온 거. 또 하나 냈잖아. 임시로.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이거 꼭 외우세요. 우리 법에는 이자 들어가는 게 딱 5개예요. 5개. 이건 제재가 많이 나와. 이중 등록하고 소속이 절대적 취소예요. 나머지 3개는 임의적 취소예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취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이자 나오면 임치다 이렇게 하면 끝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자, 7번 문제를 볼까요?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걸 찾으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워하네. 최근 5년 동안 3번이나 나왔죠. 3번. 자, 승계예요. 승계. 여러분들 이것도 제도의 취지를 알고 정리해버리면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갑이라는 계공이 있어요. 근데 이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쉬었다가 재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폐업 등록은 가능하니까. 근데 이 폐업하는 목적이 아주 악의적인 계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문이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 폐업을 악용하는 사람, 이거 안 되겠다. 폐업 전과를 다 승계해서 처분하자. 이런 뜻이에요.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처분 효과.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해요. 효과는 처분받은 기록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월 달에 업무정지, 4월 달에 과태료, 이게 받았거든? 중개받으면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얘가 폐업을 해요. 그리고 재등록을 해요. 그러면 과거에 저질렀던 이 기록을 승계할 거냐 이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법은 뭐라고 돼 있죠?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처분 기록을 승계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요. 그러면 이자들은 처분을 받았으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1년. 근데 두 번째는 뭐죠? 위반행위예요. 자, 위반행위. 여러분 위반행위는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은 아주 꼼수예요. 얘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아버렸어. 그럼 여러분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서명 날인 안 했어.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는 이번에 단속에 걸리면 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잖아. 내가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잖아. 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잠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지 뭐 이렇게 재등록. 그래서 옛날에는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전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공들이 폐업을 악용하겠죠. 그럼 이걸 승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법행위를. 그래서 우리 법은 폐업 기간을 갖고 따져요. 이건 처분을 안 받았으니까 처분일이 없지. 그래서 폐업 기간이 등록은 3년이 기준이고 승계 기간이 업무정지는 1년이에요.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처분 받은 것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고 처벌 안 받은 것은 둘로 나눠. 등록 취소는 3년 이내 폐업했으면 승계해서 처벌해버리고 3년 초과, 예를 들어 4년을 폐업했으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3년 기준. 업무정지 1년 기준. 이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볼까요? 옳은 거. 1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계공에게 폐업 전에 업무정지다 동그라미 쳐야지. 업무정지. 위반행위. 자, 처벌받았단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폐업 기간을 갖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업무정지는 뭐예요? 1년이었잖아. 등록 취소만 쉽게 말하면 3년짜리지 나머지는 다 1년이잖아. 그러면 13개월이니까 폐업 기간이 이미 1년 지나버렸네. 그럼 승계 못해요.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그래야지. 간단합니다. 처벌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먼저 구별해야 돼. 근데 업무정지는 어차피 1년이요. 자, 2번. 폐업 전에 계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라고 나오네. 자, 이건 처분 받았네. 받았잖아. 처분 효과니까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그러잖아. 업무정지니까 1년이잖아요. 3년은 등록 취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틀렸지. 자, 3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네요. 재등록 계공의 폐업 전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나왔네. 해당할 때는 위반행위 나왔네. 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처벌 받았단 말이 없어.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러면 폐업기간 몇 년 기준이요? 3년 기준이잖아. 3년 이내 폐업했으면 승계해서 처벌하고 3년 초과 4년 5년 폐업했으면 과거는 묻지 않고 그럼 이자는 3년 6개월이니까 초과돼 버렸네? 시효가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지금 처벌을 안 받은 것은 1번, 3번은 폐업 기간을 갖고 따지고 2번은 처분일로부터 따집니다. 자, 4번. 폐업 전에 계공이 과태료 처분 효과라고 나오네? 과태료 받았네.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잖아, 1년. 이게 9개월이니까. 아직 1년 안 넘었죠. 이게 승계돼서 얘는 처벌된다. 오, 답이네. 4번. 답이에요. 예? 5번. 재등록 계공에 대해서 폐업 전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우리 조문이에요. 그자가 왜 폐업했는지, 폐업 사유,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서 처분하라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조문상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효과도 잘 정리해 보세요. 예? 자, 이번에는
벌칙에 대한 문제네요. 벌칙. 자, 우리가 형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예요? 3-3이 있고 1-1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3-3은 어떻게 외워버렸죠? 허무하다 그랬잖아. 허위 기타 부정등록, 무등록, 관직, 쌍투. 허무하다. 관직 때문에 쌍코피나게 투정했다. 투정하다 보니 죽어나가서 시체 방을 이루더라. 죽어서 시체방. 이거 3-3이에요. 이거 외우면 끝이네. 그 다음에 1-1은 여러분 간단했죠. 이거 외울 것도 없어, 앞자. 양도되어 나오면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무조건 1-1.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자 들어가면 아까 1-1이라 했잖아.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거 나오면 이중계약서 빼고 다 1-1이요. 2자의 절반이 1-1이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닌 자 나왔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썼다. 계공이 아닌 자가 문자를 썼다. 계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아닌 자. 이거 1-1이에요. 그러고 나면 비밀준수 1-1이잖아. 여러분 이불을 꾸며버린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1-1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수, 매무, 금지행위 외웠잖아. 기수, 매무 1-1.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허무, 관직, 쌍투, 시체방을 꼭 외우세요. 자, 2자 들어가는 거 절반 1-1. 이중 소속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닌자 나왔네? 아닌자 3번 나와 1-1. 비밀, 아까 입을 꾸며버렸죠? 1-1로? 양도, 대요 나왔네? 이런 것은 10초 만에 풀어야 돼요. 필수세 잘 정리해놨어요. 자, 답은 4번이죠? 직접거래 나왔잖아. 우리가 관직, 직접거래, 의뢰인과 쌍방대리, 투기, 조장, 관직, 쌍투, 시세 조작, 그 다음에 단체 구성, 개공 업무 방해. 뭐 간단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알아서 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 프린트로 나눠드리겠다. 그 다음에요. 9번 문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아닌 걸 찾으라 했네요. 100만 원. 자, 또 우리는 과태료가 뭐예요? 500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돼. 100만 원짜리는 어떻게 외웠죠? 이, 보, 개 그랬잖아. 사무소 이전 신고, 보증서 교부하지 않은 자,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자, 등록증, 자격증. 그 다음 문자, 간판에다가 공인인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걸 안 썼거나. 그 다음에 폐, 슈폐업 신고 안 한 자 이거. 그 다음에 반납, 아까 등록증, 자격증, 반납 다 100만 원이요. 그 이복에 문패, 반납. 그 다음에 전단지 광고에 명시하지 않는 거. 그 이복에 문패, 반납 표시만 외워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500짜리도 간단해요. 여러분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차별공개.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 네이버. 그 다음에 협회. 정통협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연수교육. 연. 확인 설명 안 한 자. 설. 그다음에 부당 표시광고. 연설부 외우면 정통협 연설부. 이복의 문패 반납 표시. 1년 내용은 끝이에요. 이런 것은. 그럼 볼까요? 이전, 이자 나왔네. 게시, 이복에 나왔네. 연수, 금방. 정통협 연설부. 연수교육은 500이잖아요. 그럼 뭐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복의 문패, 문자 사용 나오잖아. 그 다음에 반납, 등록증, 자격증, 반납. 그래서 이복의 문패, 반납 표시만 외우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로 왔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2문제 내지 3문제를 예상하고 정리하셔야 돼. 일단은 여기서는 신고 대상에 대해서 물었어요. 실거래 신고 대상. 일단은 여러분들 실거래 신고는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여기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는 걸 꼭 기억하여 그리고 30일 내에 신고한다는 거. 토지 건물. 이거 신고해야 돼, 매매 계약. 그러면 법률 8가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이거는 오피스텔이나 여러분 상가 분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법은 아파트 분양하는 거예요. 아파트. 이건 공법 시간에 하죠. 도시개발법. 여러분 도시에 주택난이 심해. 그 인접 도시를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분양받을 수 있죠. 공급은 분양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시네. 도시 및 환경정비법. 거기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권 아니에요. 매매. 여러분 여기 임대차로 바꿔서 틀리게 돼버려요. 매매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 30일 딱 외워야 돼. 그래서 법률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게 8개 중에 정비법하고 주택법, 개발법 3개나 나왔네. 공법 시간에 건성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법 6개가 시험 과목 아니에요. 법률이. 근데 그중에 3개가 포함돼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이에요. 여러분들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 분양받으면 다 신고해야 돼요. 분양가를 신고해야 돼. 분양가를. 그리고 전매하면 또 신고해야 돼. 전매하면 피 받고. 이거 외에도 뭐죠? 공공주택법이 있죠. 여러분 LH공사가 분양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러분 공장, 산업단지 짓는 법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공장 부지 분양받아요. 그거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소규모, 빈집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 여러분 정비법은 300세대 이상 정비구역 지정받아야 되잖아. 이 빈집 소규모는 지정 안 받고도 해요. 아주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분양받은 거. 여러분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택지개발. 여러분 신도시 개발할 때. 이 법률 8개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여기서는 답은 모두가 다 신고 대상입니다. 분양가 신고해라. 전매한 거 신고해라.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로 11번 문제. 여러분 실거래가 신고는 다음 주에도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정, 변경, 서식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걸 찾으라겠죠. 자,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공. 자, 개공이 중개했네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면 누가 신고해야 해요?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신고 의무자가 2사람이요. 사인들이 직접 거래했으면 당사자가 공동신고고 이 거래를 중개업자 개공이 했으면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맞고. 2번.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 실거래 신고는 시군구에 하잖아요. 신고필증, 시군구,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여러분 검인도 어때요? 공시법.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를 들고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검인 필을 받아야 돼요. 이걸 등기소에 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시군구에 가서 신고필증을 받았으니 2번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3번. 개공에 이인받은 소공이 부동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네. 자, 개공이 방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손님이 와. 야, 소공, 네가 갔다 와라. 그럼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 여기서 보조원은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또 하나, 소공이 대행할 때는 직거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관공서 가면 개공이 가든 법무사가 가든 본인들이 가든 반드시 신분증 가지고 갑니다. 신분증은 항상 가지고 간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 대행이거든요. 그러면 개공이 써준 이임장, 개공의 신분증 사본, 이건 안 가지고 가요. 주의하셔야 돼. 왜? 이자는 이미 고용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증 가져오면 어느 부동산에 근무한지 알아. 까치나 딸기에 근무하는지. 개공 거 이임장 필요 없다요. 근데 만약에 개인, 법무사가 대행해서 간다. 개인 것을. 그 법무사는 이임장 가지고 와야 돼. 그거 구별하라겠죠? 맞는 얘기. 4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나왔네요.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되냐? 국가 등이 신고해야 돼요. 여기서 국가 등이라고 해서 공공단체예요. 국가,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여러분 다요. 이게 지방공사가 내 땅을 샀어요. 아파트 짓는다고. 지방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국가만 달랑 안 했다는 큰일 나. 국가 등이요. 맞는 얘기. 5번. 중개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 여러분 중개대상물은 우리 어떻게 외웠죠? 토지, 건축물, 정착물.
그 토건정 입공관 이렇게 여부를 하 있잖아. 임목 공장 광업재단. 아까 뭐라 했어요? 토지 건축물만 실거래 신고한다고 그랬잖아. 그 임목 공장 광업재단 신고 안 하잖아. 따라서 속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모두 다 신고 대상이다. 바로 틀렸네. 그래서 임목 공장 광업재단인 춘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런 것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돼요.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정정과 변경, 그 다음에 서식에 대해서 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특례법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